메릴랜드는 미국에서 9번째로 작은 주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일 사라진다면 아마도 당신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즉각적 공황이나 긴급 뉴스 속보, 중요한 것이 사라진 느낌도 없을 것입니다. 한동안은 아무 변화도 없는 듯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것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통신, 군사 공조, 데이터와 상업, 이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며칠 안에 그 영향은 단순히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메릴랜드는 단지 작은 곳이 아니라 숨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메릴랜드가 실패하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춘 듯 느껴질 것입니다. 메릴랜드는 규모가 작다는 점이 오히려 강점인데 모든 것의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는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그리고 워싱턴 DC와 접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매우 편리한 위치가 됩니다. 여러 면에서 워싱턴 DC의 제약이 메릴랜드에는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도에 대해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DC는 인구 밀도가 높고 정부 청사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약 7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버지니아가 보통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퀀티코, 알링턴, 로퍼, 이 모든 곳에는 국가 시설들이 있지만 이들은 흩어져 있습니다. 주위 많은 지역에는 여전히 강력한 연방정부의 존재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메릴랜드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가까움, 밀집도, 그리고 허브들의 네트워크가 모두 한 작은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주에서 가장 큰 고용주이며 그 대부분이 한 곳, 포트 미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북동쪽으로 23마일 떨어진 곳에 포트 조지 G 미드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군 기지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의 두뇌라고 부릅니다. 그 벽 안에는 국가 안보국이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작전 중 일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한 장소에 있는 것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10년부터 포트 미드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보전쟁의 최신 전선입니다. 여기 있는 컴퓨터들은 단순히 인터넷이 돌아가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 자체를 보호합니다. 모든 메시지, 모든 거래, 모든 비밀 임무가 이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트 미드에는 암호외도, 보안통신, 정보작전 등에 집중하는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밀로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메릴랜드는 미국이 그것을 비밀로 지켜두는 곳입니다. 메릴랜드 자체가 해수면 상승과 노후된 다리들로부터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메릴랜드는 연방정부의 권력 중심지를 사실상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 일부가 아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주 전체 노동력의 거의 5%가 한 고용주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정들은 메릴랜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메릴랜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워싱턴 DC가 볼티모어와 메릴랜드 전체가 건강하고 충분한 자금을 유지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까운 것뿐 아니라 인종 문제이기도 합니다. 메릴랜드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동질적인 주 중 하나로 1992년 이후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두 자릿수 차이로 민주당을 지지해왔습니다. 메릴랜드의 연방의회 대표단은 대부분 민주당이지만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해 일부 의석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상원의원과 주지사 모두 민주당원입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있을 때 메릴랜드는 대체로 안심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연방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항상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을 어디에 설치할지와 같은 큰 결정도 포함되는데 메릴랜드는 이런 변화하는 분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 있는 연방 중심지와의 근접성이 주는 이점은 단순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연방 소유지를 넘어서도 이 주는 여전히 정부의 결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핵심 자원과 모든 중요한 시스템은 이 주의 경계를 훨씬 넘어선 곳에서 내려지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결정들은 소수만 인식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 주가 항상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메릴랜드의 정치 상황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항만 개선, 다리 보수, 대중교통 개선 요청은 거의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행정부 아래에서는 지원이 더 쉽게 이루어지지만 다른 행정부 아래에서는 모든 제안이 철저한 검토를 받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보통 모두가 같은 편이 됩니다.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이 대부분 물가에 있어 폭풍이 오면 메릴랜드가 바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안 지역과 달리 메릴랜드의 핵심 시스템들은 위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력망이 한 번만 고장나도 주요 운영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군사 장비가 손상되면 필수 임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나 주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 중심부의 퍼탭스코 강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매일 1억 달러가 넘는 물품을 운송하며 이는 전체 경제가 의존하는 중요한 동맥입니다. 적어도 2024년 3월까지는 그랬습니다. 이중화가 없는 시스템과 실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데는 단 한 번의 사고면 충분했습니다. 화물선 MV 돌리오가 전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때 메이데이 호출이 전송되어 교통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닻을 내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선박은 계속 다리를 향해 곧장 움직였습니다. 선박은 남서쪽 교각에 충돌했습니다. 구조물의 일부가 거의 즉시 무너져 아래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설 노동자 6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붕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멈춰버린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수년간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항구는 마비되었습니다. 11척의 선박, 이 좁은 수로만 남은 채 5도 가도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안에 치우는데 몇 주, 다리 재건에 수년이 걸립니다.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이 항구는 미국 내 어떤 곳보다 더 많은 자동차와 농기구로 운송합니다. 그 흐름이 갑자기 멈추면 부족 현상이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우회 경로도 없었고 충격을 흡수할 대체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피해는 메릴랜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박의 용선사인 머스크는 주가는 즉시 2% 하락했습니다. 봉쇄된 항구로 인해 미국은 물론 그 외 지역에서도 심각한 선적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선적업자들은 화물을 내릴 대체 항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지상에서는 I-695가 오늘날까지도 특히 트럭들에게 큰 우회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량이 완공되기까지는 2030년 이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재정적 손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볼티모어 전역과 항구 주변의 기업들에서 발생했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추정치는 40억 달러가 넘는 경제 활동이 다리와 함께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리가 평소엔 잘 보이지 않는 위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다룰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랜시스 스콧 키다리 붕괴는 부패나 태만, 부실한 유지보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고 제 생각엔 훨씬 더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의 엄청난 상업 밀집도와 정밀한 상업 구조 때문이었죠. 효율성은 취약점을 초래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한 번의 실수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수년 동안 이 지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회복을 위해 대규모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다시 바뀌게 되죠. 만약 실패가 하나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 혼란은 11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대부분 동안 좁은 수로만이 항구의 운영을 간신히 유지시켰습니다. 6월 10일에 교통이 재개됐지만 이는 첫 장애물에 불과했고 이후 관심은 더 큰 재건 과제로 옮겨갔습니다. 교량 교체 비용은 원래 20억 달러 미만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만에 그 수치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을까요?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중요한 지역의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집중하는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실수할 여지를 없애버립니다. 다행히도 군대가 근처에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트 미드에서 남쪽으로 28마일 떨어진 곳에 조인트 베이스 앤드루스가 있으며 이곳은 DC 공군 주 방위군 본부입니다. 워싱턴 DC 주변에 중요한 헬리콥터 작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에어포스 원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에 집중된 것은 단순한 정보 기능만이 아니라 정부 기능의 연속성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포트 미드에서 북동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에버딘 시험장입니다. 더 고립되어 있고 더 통제되어 있으며 배치 전에 군사 장비가 한계까지 시험되는 곳에서 기대할 만한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 고립은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시험되는 것은 단순히 강력함이 아니라 실험적이고 기밀하며 대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메릴랜드의 몇몇 지점을 장거리 타격하면 국가 보안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켜
가장 필요한 순간에 주요 기관들을 눈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점은 적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키 브리지는 한 동맥이 마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줬죠. 메릴랜드에는 그런 핵심 통로가 수십 곳이나 있고 물은 그 모든 곳을 향해 차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환경과학센터는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에서는 해변이 침식되고 섬들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며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은 인치가 아닌 피트 단위로 발생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를 내다보면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메릴랜드 주변의 해수면이 1피트에서 1.6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해안선이 최대 5피트까지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해변만 침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저지대 미 해군 사관학교 캠퍼스와 현재 만조 수위에 있거나 가까운 볼티모어 주변의 주요 항만, 교통, 그리고 전력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중요한 해안 인프라를 위협합니다. 물이 거의 6피트까지 상승하는 극단적인 예측에서는 위험에 처하는 것이 해변뿐만이 아닙니다. 메릴랜드의 모든 경제 중심지들이 위협받게 됩니다. 볼티모어 항구가 범람하여 주에서 가장 큰 관광 명소들 중 일부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주 정부와 중요한 연방 군사 시설이 위치한 아나폴리스의 넓은 지역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물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적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젠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 되며 이미 경고 신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메릴랜드의 염습지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는 조수에 맞서 충분히 빠르게 퇴적물을 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완충 장치가 없으면 해안선은 침식과 폭풍 해일에 훨씬 더 취약해집니다. 아나폴리스와 볼티모어는 이미 폭우 후에 더 잦은 홍수를 보고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주택, 도로, 그리고 중요한 기반 시설이 점점 더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메릴랜드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남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섬 주민과 휴가객들은 해마다 좋아하는 장소를 점점 덜 볼 수 있습니다. 오션시티에서는 한 번의 큰 홍수로 인해 전체 관광 시즌이 사라질 수 있으며 놀이공원과 해변가의 사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로 인해 약 20억에서 3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체서피크 지역은 동부 해안에서 가장 높은 육지 소실 속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섬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해안 생태계에서는 대규모 폐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식물과 동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목표 목록이 필요 없지만 메릴랜드의 적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고하는 지도는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든 위협이 무차별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방정부의 중심지인 메릴랜드는 테러리스트나 파괴 공작원의 표적 목록에서 상위에 있습니다. 9.11 이후로 보안 수준이 전례 없이 높아져 대규모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일들도 있으며 대테러 전문가들은 기습 공격의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큰 현대 위협은 물리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볼티모어 등 도시는 워싱턴 DC 같은 연방 중심지보다 주요 표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구 속도는 더 안전한 지역에 비해 느릴 수 있습니다. 포트미드에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EMP 공격은 정보 조정과 대응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켜 지역 복구 작업을 더욱 지연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첨단 기술 사회에서는 EMP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러시아 해커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포트미드의 NSA와 연결된 시스템을 포함한 미국 정부 네트워크 내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순 게 아니라 평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영향이 없는 기관들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NSA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인프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설계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필수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메릴랜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포트미드가 유력한 표적이기 때문에 교통과 공공서비스가 마비되어 정부 운영과 주민 모두에게 장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는 연방정부의 중심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생하는 어떤 혼란도 즉시 주 경계를 넘어 확산되고 주위 자원이 고갈되며 워싱턴 DC 자체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지나친 관심도 그 나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출퇴근과 일상은 권력과의 근접성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교통안전청의 강화된 보안 검색이 가장 먼저 볼티모어 공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도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대응해야 할 정치 시스템이
그것이 실제 위기가 되기 전에 위기라는데 합의할 수 있을지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